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계 구조와 기능 봅시다. 일단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뒤쪽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중추와 말초, 이렇게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눴군요. 예. 자, 신경계는 크게 중추와 말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네요. 아이고. 뭐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달히 반응하는데 관여하는 기관계가 신경계인데요. 일단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게 중추신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온몸에 퍼져 있는 게 말초신경계고요. 그 그림에 있는 게요.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입니다. 그죠? 근데 뇌에서 12쌍이 뻗어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척수에서 31쌍 이렇게 뻗어나오고요. 뻗어나온 것들은 뇌신경, 신경이 붙습니다. 척수에서 나온 건 척수신경 이렇게 12쌍, 31쌍. 요것들은 말초신경계. 뇌하고 척수자 들어갔다고 중추하시면 안 돼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입니다. 자, 이 말초신경계들은 기본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들이 있고요. 정보 처리하게 중추신경계에서 정보 처리하고 근육이나 이런 곳에 명령을 내리죠. 이게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예. 자,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 대한 얘기가 밑에 이제 쭉 나오네요.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던 거랑. 뇌는 대뇌, 소뇌, 사이뇌라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여기 이제 옛날에는 간뇌 이렇게 있던 거. 사이간자를 그냥 사이뇌 이렇게 불렀나봐요. 지금은. 그 다음에 글씨가 옛날에는 요거를 간뇌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중간뇌가 있고 다리뇌, 숨골. 이름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숨골은 연수. 중간뇌는 뭐 중뇌나 중간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뇌는 옛날에 이제 뇌교, 옛날도 아니고 작년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작년 문제 나와 있는 거 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그 이름 명칭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중간뇌와 숨골, 연수를 연결해 주는 게 다리뇌예요. 이 교자가 다리 교자잖아요. 그냥 그대로 풀어서 지금 얘기를 했네요. 대뇌 그러면 고등정신작용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뇌 이쪽에 있는 게 사이뇌죠. 사이뇌. 요 사이뇌는 가운데 껴 있어서 사이뇌 이렇게 부르나 봐요. 여기 항상성 유지의 중추. 체온과 삼탑을 조절한다. 뭘 이용해서 조절하냐? 호르몬 분비의 중추. 이렇게 사이뇌 기능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뇌 아래쪽에 이제 여기 중간뇌는 하나밖에 없어. 그냥 안구 운동 쪽으로 가시면 돼요. 홍채도 눈의 운동에 관한 거죠. 안구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중간뇌로 가시면 되고요. 그 옆에 여기가 숨골, 여기는 연결되는 다리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숨골, 요 다리뇌는 대뇌와 소뇌의 정보를 전달한다. 사이에서 정보 전달해주고, 요 숨골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수에서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한다. 심장을 뛰게 하거나 숨을 쉬게 하거나 소화하는 데 관여하는 게 이 숨골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생명활동의 중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활동의 중추. 요 숨골이 죽지 않으면 대뇌가 망가지더라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망가지면은 몸의 움직임이 제한이 돼서 잘 식물인간이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숨골이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야. 의사들이 뇌사 판정을 못해요. 요 숨골이 죽어야
사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 뒤쪽에 있는 거 여기가 손에, 예. 위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손에, 예, 평형 유지합니다. 몸의 평형에 관여하는 게 손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두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각의 뇌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이 나와요. 대뇌는 뇌질량의 80%,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정 등, 자, 정신작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감각과 운동의 중추입니다. 수위 운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운동을 수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생각해서 하는 운동.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고요. 겉질과 속질로, 겉부분과 속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겉질은 색깔, 겉질의 색깔은 약간 회색이에요. 이 회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뭐가 많냐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뉴런에서의 요 신경세포체 있죠. 여기 핵이 있는 곳. 요 신경세포체가 여기 많이 있어요. 겉질에. 속질은 백색. 속질은 흰색. 외우세요. 척수하고 반대라서 선택지에 나와요. 겉질은 회색. 속질은 백색. 뇌의 겉질에 회색인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겉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마엽, 뭐 예전에 여기 전두엽 이렇게 불렀는데 이름이 또 다 바뀌었네요. 한국말로. 이마엽, 뭐 마루엽, 뒤통수엽, 이게 전두엽, 여기 후두엽 이랬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풀었네. 관자엽. 자, 위치마다 이렇게 있고요. 기능도 다 다릅니다. 뭐 감각용은 정보 받는 거고요. 연합용은 판단 내리는 거고요. 운동용은 운동하는 거겠죠. 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좌방구, 우방구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 우방구는 몸의 왼쪽 이렇게 반대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유는 숨골. 여기서 이제 숨골이라고 배우니까 숨골에서 신경에 X자 교차가 있어서 좌방구는 우방구로 연결이 되고요. 우방구는 좌방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좌방구 쪽은 좌뇌 쪽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같은 이제 추론 능력을 담당하는군요. 우방구 쪽은 얼굴 형태, 뭐 인식, 공간 관계 인식을 주로 담당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좌방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남성은 우방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뭐 그렇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손해. 몸의 뒤쪽, 머리 뒤쪽이죠. 이 손해 쪽도 좌우 두방구, 좌우방구 두 개가 있고요.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인회, 우리가 간내라고 배웠던 사인회, 호르몬. 간내는 요 시상과 시상, 이건 또 이름 그대로야.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상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대뇌의 겉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상하부가 중요하죠.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로, 내분비계가 뭐다? 이게 호르몬 분비하는 곳이죠. 호르몬 분비 기관을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하면 시상하부, 간내의 시상하부, 사이뇌의 시상하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는 안구 운동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안구 운동과 홍초 운동 이런 또는 동공반사 전부 다 눈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평형은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 뜨고 있는 게 우리가 평형을 잘 유지하잖아. 그 말이야 이건. 손해와 함께 평형 유지한다는 건. 눈 뜨고 있는 게 중심 잡기 편하겠지. 그 다음에 뇌교, 예전에 뇌교라고 불렀던 다리뇌, 대뇌, 손의 연결 그냥 그 정도 정보 전달 그 사이에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숨골이 제일 중요하네요. 숨골 사이뇌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심장,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의 분비 등의 중추가 숨골이다.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아픔 같은 이런 무조건 반사
요런 반사의 중추다. 이거 무조건 반사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동공반사. 너도 무조건 반사. 이렇게. 자, 따라서 무조건 반사 지금 2개 배우신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는 거 동공반사 있고, 기침부터 재채기, 아픈 눈물 분비.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몸의 위쪽입니다. 위쪽. 그쵸? 네. 주로 얼굴 쪽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반신 쪽에 관련된 게 연수, 요 숨골이 중추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릎 반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척수가 중추거든. 그러니까 몸의 하반신 쪽, 아래쪽은 주로 이제 척수가 담당하고요. 몸의 위쪽은 연수가 담당하고, 숨골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외워두세요.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구 운동, 동공반사 쪽은 중간내로 가시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척추 안에 있는 겁니다. 척추 안에, 척추뼈 안 속에 있는 이 척수라는 신경계는 대뇌하고는 색깔이 반대예요. 그래서 잘 나와요. 겉질이 백색, 속질이 회백색. 그러면 속질이 회색질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신경 세포체가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척수는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근, 후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배를 기준으로, 여기 배 쪽을 기준으로, 여기가 앞쪽이잖아요. 배 쪽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앞이죠. 앞에 배치되어 있는 신경이 운동신경입니다. 뒤쪽으로 배치된 신경이 후근이 감각신경이고요. 그래서 운전 알죠? 운전, 운전 운동신경은 전근,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 자, 이렇게 잘 체크해 두시고 위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근이 뭐고 후근이 뭐다. 운전 이렇게 알아두시고 척수의 기능은 뭐 통로야, 통로. 정보 전달의 통로. 뇌, 척수, 그다음에 여기 뭐 우리 감각, 팔 뭐 이렇게 있으면 정보가 들어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전달되니까 이 통로예요. 연결되는 통로. 정보 전달의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척수 반사의 중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 배뇨, 배변, 반사, 회피 반사, 무릎 반사 이런 거 주로 아래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몸의 하반신 쪽으로. 그죠? 물론 뭐 손으로 뭐 뜨거운 거 만지면 탁 피하는 거 이런 회피 반사 이런 것도 이제 척수가 중추가 대략적으로 보면 몸 아래쪽이 척수가 중추예요. 중심이에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척수 반사가 회피 반사니 무릎 반사니 나왔는데요. 얘네들은 자극이 오면 지금 감각신경으로 뭐가 이제 뭐 따가운 게 뭐 뜨거 이렇게 됐나 봐. 뜨거운 정보가 왔어. 척수에서 뇌로 가야 되는데 뇌로 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손 쳐 이렇게. 물론 그 뒤에 정보가 뇌로도 당연히 전달이 되겠죠. 그 뭐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조치 후보고 먼저 조치를 취해버려요. 이렇게 빡 그냥. 원래 올라갔다가 명령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확 조치를 취해버려. 자, 이런 게 무조건 반사야. 그래서 반응 경로를 보시면 여기 중추신경이 척수로 나오죠. 여기 이 라인에 보시면 대뇌가 없습니다. 무릎 반사도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중추신경이 누구야? 척수죠. 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갔고 근육으로 갑니다. 정보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반응 자체는 요 반응 일어나는 경로 자체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걸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요. 대뇌가 관여하는 걸 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이렇게 땅 박혀 있습니다. 중간에. 뭘 보고 한다든가 생각을 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경험에 의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뇌가 중추신경이고요.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인 경우는 뭐 척수나 숨골이나 중간내 이런 것들이 중추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반응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척수나 숨골이나 중간내 이런 것들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뇌하고 척수 간단히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과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 이 말초 신경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단순히 좀 암기만 좀 잘 하시면 되겠네요. 뇌신경 몇 쌍? 12쌍, 척수신경 몇 쌍? 31쌍. 자, 이것들이 뽑아져 나와서 우리 몸 구석구석 전달이 돼요. 자, 이런 말초신경계들은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으로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들어오는 놈들은 전부 다 뭐다? 구심성. 빠져나가는 놈은 원심성. 이렇게 되고요. 들어오는 애는 무슨 신경이다? 신경으로 따지면 전부 다 감각신경.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신경들은 두 가지로 나뉘네요. 자율신경도 있고 채성신경계도 있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빠져나가는 애들은 운동신경에 해당이 돼요. 운동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운동신경. 자, 자율신경에는 다시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나뉘는데요. 이 교감 같은 경우는 흥분했을 때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신경이고요. 부교감은 뭐라고 할까요? 휴식? 편안하게 쉴 때, 이럴 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부교감은. 자, 교감과 부교감 같은 자율신경도 자극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뇌에서 그냥 항상성. 우리 아까 그 사인회 있죠. 사인회 이런 데를 통해 뇌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걔 명령에 따라서 활동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심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채성신경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채성신경계. 채성신경계의 운동신경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근육 운동 등을 조절하고요. 중추에서 골격근까지 이거 중요하네요.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고 여기가 대뇌면은 대뇌에서 쭉 가서 여기 근육으로 간다는 거죠. 근육. 여기가 대뇌 뭐 이런 식으로 안 끊어지고 하나로 쭉 간다는 거야. 한 줄로. 자, 골격근과 시냅스를 형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요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채성신경계, 운동신경 보시면 돼요. 운동신경. 그 다음 자율신경으로는 또 두 가지가 있네요. 자율신경은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고요. 중간내, 숨골, 척수 등에서 뻗어나오는 애들인데요. 생명 유지에 뭐 당연히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겠죠. 자, 중추에서 나와서 기관에 이르기까지 뉴런 몇 개?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하고요.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룬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뉴런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시냅스잖아요. 여기가 빈틈이 시냅스를 이룬다라는 얘기고요. 교감과 부교감이 또 형태가 좀 달라요. 교감이 좀 앞에가 짧아요. 교감 여기 짧죠. 부교감은 여기가 길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하나만 외워. 그게 교감이에요. 왜? 얘 두 글자, 얘 몇 글자? 세 글자. 짧잖아, 교감이.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앞대가리가 짧아요, 교감. 앞대가리가 길어요, 부교감. 끊어지지 않고 한 줄로 갔어요, 운동신경. 이렇게 가십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는 아세틸콜린 나오죠. 그 다음 부교감의 끝부분에서도 아세틸콜린 나오죠. 교감은 흥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끝부분에서 다른 게 나오네요. 노르에피네프린. 다르죠, 그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경절 요 사이에서는 그냥 아세틸콜린 나옵니다. 시냅스에서는 둘 다 똑같이 아세틸콜린 나오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기본적으로 아세틸콜린이야. 다 연결해주건 마지막에 전달해주건. 근데 교감만 맨 끝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암기할 게 많죠. 뭐
여러 번 요약 정리 같은 거 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감은 뭐 할 때? 흥분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흥분, 공포. 이런 거 느낄 때 얘가 활발히 활동해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놀랬잖아. 동공 놀래. 동공이 커져. 숨관가지. 뭐야 이게? 기관지구나. 그죠? 확장. 아니 폐구나 폐. 뭐야 이게? 숨관가지? 기관지인데. 이게 도대체 용어가 이따구로 바뀌어가지고 신기하네. 호흡운동. 호흡운동이라고 하면 돼. 호흡운동. 호흡운동. 호흡. 놀랬잖아. 얼마나 숨을 가쁘게 들이시겠니? 이렇게 그지? 심장도 팔떡팔떡 촉진하고요. 놀래면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되니까 쓸개즙도 잘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놀라면은 방광이 어떻게 돼요? 원래 오줌이 꽉 차야 방광이 늘어나는데 오줌이 별로 없어도 방광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날 때 오줌 싸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 그래서 요거의 반대가 부교감이니까 교감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감은 긴장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부교감 반대겠죠. 편안하게 휴식 상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잘 나오는 그림인데요. 교감의 경우는 출발이 어디서 되나 보세요.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옵니다. 오호. 교감은 척수에서 뽑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교감은. 그런데 부교감을 보시면 세 군데네요. 중간내, 숨골, 그 다음에 척수 맨 끝부분, 꼬리 쪽, 아래쪽. 요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면 부교감. 요거 위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이거 안 가르쳐 주고 가리고 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됐네. 이것도 이제 심장박동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는 요거 보시고 요 뇌, 중간뇌나 숨골 같은 뇌와 꼬리뼈 쪽에서 나온 거는 부교감. 부교감이면 편안함을 추구해 취할 때니까 심장박동 천천히 억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 전체에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고 학교에도 매일 나올 거야. 이번에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박동의 조절과 심장세포에서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 어디 보자. 기억이 교감, 니은이 부교감이네. 자극을 주기 전이 빨간색인데 기억을 자극했더니만 교감을 자극했더니 한 번, 두 번 빈도가 요거하고 요거 원래 거보다 간격이 더 좁아졌죠.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빈도가 더 늘어났네요. 빈도 증가 이렇게 심장이 더 펄떡펄떡 뛴다는 얘기네요.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 그거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네요. 별 내용 아니고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 쭉 대표 자료까지 해서 또 본문 보시면서 잘 풀어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